정비사업이 여러분들,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정비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좀 이따 한번 이거 가지고 전체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절차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요 단계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비계획은 이제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거든요. 기본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요. 지역이 지정되고 나면요, 지정된 곳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일정 숫자의 동의를 받거든요. 재개발 같으면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의 면적 2분의 1.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등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이 설립됐죠. 그럼 조합은 이제 뭘 만드냐면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단 말이요. 건축 허가 받는단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사업 시행이 떨어졌죠. 사업 시행이 떨어지면요. 일정 기간 안에 120일인데 분양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조합원들에게 통지해 줍니다.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그럼 통지서가 나한테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럼 나는 뭘 하냐면 분양을 신청해요. 요때 분양 신청하는 게 뭐를 신청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를 지으면 24평, 33평, 42평 이래 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평수를 신청을 해요. 이때 눈치 작전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무조건 줍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4에 33평짜리가 인기가 제일 좋은데 33평짜리를 아파트를 지으면서 500세대를 지었는데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한 게 만약에 510명이 신청했더라. 그러면 다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추첨하는 게 아니고요.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로 잘라집니다.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높으면 아무래도 조금 원하는 평수를 받을 확률이 높죠. 자, 분양 신청이 들어와요. 분양 신청이 들어오면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이제 거기에서 분양에서 제외됩니다. 분양 신청 아까 안 한 분들은 어디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까? 비용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죠.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돈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분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뭘 만드냐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관리처분 계획. 이 관리처분 계획은요, 최종 계산서입니다. 최종 계산서. 최종. 여기서 거의 확정이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비례율 같은 거 있죠. 여기에서 관리처분 계획 만들으니까 요 단계에서 비례율이 나오긴 나오는데 요거는 추정 비례율.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계산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종전자산이 만약에 뭐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만약에 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그죠? 지금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일반 분양가가 얼마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 그죠? 대충 주변 시세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리고 조합 분양가는 얼마 될 것 같아. 건축비는 얼마가 될 것 같아. 등등을 해서 계산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추정 비례율은요. 언제를 보고 계산하는 거냐면 10년 뒤를 보고 하는 거예요. 10년 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추정 비율을 계산한 것들은 공사비가 거의 1.5배 올랐거든요. 지금 공사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그죠? 자재비 그러니까 각종 철근, 시멘트,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그죠? 뭐 벽지라든지 이런 자재비도 엄청 올랐고요. 플러스 뭐도 올라버리냐면 인건비가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사비가 되게 올랐죠.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이때 만드는 비례율이 비용 증가를 해가지고 비율이 뭐랄까요? 떨어질 겁니다. 아마 100%.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런 변수를 다 넣으면 관리처분 계획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진짜 최종 공사비가. 왜냐면 관리처분 계획 만들면 바로 건물 철거하고 건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 비례율 조정이 들어와요. 이때보다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요. 드디어 건물을 뭐 해버린다? 철거합니다.
건물은 이제 철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다 보면 막 건물 막 철거하고 있을 겁니다. 공가 처리하고 막 그죠? 건물 철거하고 막 있죠, 그죠? 그러면 드디어 뭐가 끝났다? 관리 처분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물이 철거됐죠. 건물이 철거되고 나면 옛날에는 철거하면서 동호 추첨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건물을 만 다음에 철거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건물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을 갖다 조합원들에게 만약에 동호 추첨을 해가지고 하면 분양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요 허그에서 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 추가분담금 아까 우리 계산했잖아요. 추가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내 권리가액이 1억 2천인데 내가 5억짜리를 신청해서 그럼 나 추가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돼요? 3억 8천을 내야 될 겁니까? 그 3억 8천을 어떻게 되냐면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고 일반 분양처럼요 계약금 10% 그다음에 중도금 이런 식으로 5회 내지는 6회 분납해서 내거든요. 근데 보통 계약금 10%는 어떻게 낸다 하더라도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면 허그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조정을 했는데 철거하지 않으면요 허그에서 보증을 안 해줘요. 옛날에는 철거하면서 막 분양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과열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유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나면 뭘 하냐면 조합은 아까 분양 신청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 분양 신청 받는다는 게 84A, 110B, 59C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평수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84A가 500세대를 분양을 하려고 전체 100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4A를 500개 짓고 그다음에 110을 갖다가 100개 짓고 59C를 갖다가 400개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신청이 많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누구를 빼내냐면 분양 신청 500개를 분양할 예정인데 조합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500개를 분양할 예정인데 조합원 신청 물량이 520명인 거지. 그럼 몇 명을 탈락시켜야 돼요? 20명은 탈락시킵니다. 그 탈락시키는 거는 어떻게 탈락시키냐면 권리가액이 낮은 수수로 해서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20명을 잘라내겠죠.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끝. 그리고 끝나요. 그럼 5명이 남아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분들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동호 추첨을 합니다. 이 동호 추첨은 조합은 동호 추첨을 해요. 요때 이제 또 희비가 또 헷갈리겠죠. 그죠? 누구는 301호. 누구는 25층 아파트인데 누구는 2001호 이런 식으로 열리면 이제 거기서 피가 확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거 되는 겁니다. 추첨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하고? 조합은 동호 추첨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 가지고 저층, 탑층,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동 이래가지고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을 했죠? 일본 했죠. 그 아파트는 계속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지어지겠죠. 지어지겠죠. 일본 분양 끝난 다음에 아파트는 계속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준공인가가 떨어지거든요. 준공인가가 떨어지면 대지 확정 청량을 하고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한 다음에 드디어 소유권을 뭐 해버린다? 이전한다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를 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플러스 1일 날 소유권 변동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 됐죠. 된 상태에서 나중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산할 게 있으면 청산해 가지고 사업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정비사업 일반 절차인데 요거는 나중에 오후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걸 제가 미리 한번 적어 드린 이유는 요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아셔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을 갖다 2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문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할까 싶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이 어떤 질문이시냐면, 자,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 이제 끝이 났대요. 관리 처분 계획이 끝이 났는데, 이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인데, 비례율이 얼마였냐면, 한 140% 가까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조합장이 사업을 좀 이상하게 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종전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보는 겁니까? 개별 물건을 보는 겁니까? 전체를 보는 겁니까?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 사업에서 140이 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수익은 상당히 좋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굉장히 좋은 데인데, 어떤 분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이 한번 볼게요. 종전자산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감정평가는 언제 나오냐면요. 요때 합니다. 감정평가를. 요때. 요때 감정평가를 해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때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 하는데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하냐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난 요 날짜. 그러니까 분양 통지 공고는 언제 했냐면요. 잘 들어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4월 30일 날 분양 통지 공고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언제 날짜 기준으로 하냐면 2월 5일 날 사업시행 인가가 난 거지. 근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는 건 언제 한다고요? 요때 한다니까요. 요때 한다고. 그럼 요때 가격입니까? 요때 가격입니까? 그렇죠. 2월 5일자 가격이에요. 2월 5일자 가격. 그러니까 요 날짜 이후에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오른 거는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잘못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를 언제 한다고 알고 있냐면요. 법조문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때 하는 게 아니라고.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30일 날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언제 날짜 기준 해가지고. 그치. 요 날짜 기준 해가지고. 요 날짜 거래 시세를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와서 감정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걸 분양 통지를 할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입니다. 10억입니다. 8억입니다. 라는 식으로 알려줘요. 이렇게. 온다고 나한테 통보가. 그럼 나는 이제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았지. 그러면 그게 비례율이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비례율이 거의 확정되는 시기가 이때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최종 계산서입니다. 이게 최종 계산서. 이 관리처분 계획은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설명하기가 되게 좀 힘든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수업 마치고 회식을 하기로 했어. 한번 할까? 자, 그래가지고 회비를 2만 원씩 이렇게 받은 거예요. 회비를 2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삼겹살을 먹으러 가요. 삼겹살을. 그죠? 2만 원씩을 냈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 갔는데 삼겹살 1인분이 15,000원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삼겹살을 드시면서 뭐 어떤 분은 소주를 한 잔 드시고 어떤 분은 또 막걸리도 드시고 어떤 분은 맥주도 드시고 어떤 분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식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냉면을 시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술을 안 드시니까 콜라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갖다가 이제 회비로 거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최종 계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왜냐면 1인당 얼마씩 냈다고 해서 내가 2만 원. 근데 2만 원 있으면 2만 원 어치 먹습니까? 그보다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작게 드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작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작게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전체 금액이 얼마가 전체 금액을 30만 원을 회식비로 갔는데 전체 금액이 33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전체 금액이 28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갑이라는 분은 2만 원 냈는데 2만 5천 원어치 먹는 경우도 있겠죠. 어른 2만 원 내고 나서 15,000원어치 먹는 경우도 있죠. 삼겹살 2점 드셨다니까요. 본인 삼겹살 안 좋아하는데. 그래, 2점 드시.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요거는 개별 물건을 이야기한다고, 개별.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죠? 요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거 계산했는데 돈은 30만 원 걷었거든요. 근데 33만 원이 나온 거지. 그럼 조합원들이 돈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내놔야 되는 겁니다. 했는데 28만 원이 나온 거지. 2만 원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죠. 그럼 2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제기되겠죠. 각자 나눠 가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요 30만
어치 회비를 걷었는데 최종 계산서가 이거예요. 최종 계산서가. 거의 그래요. 거의. 변수가 없는 한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어보는 게 비율이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고 일도 안 궁금하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나왔습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비료를 안 듣는다는 게 들어봐야 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예 이라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요. 비료율이 얼마인데? 이를 물어봐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확정 비료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다. 그죠? 라는 것은 비료율이 거의 100%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면 요 이후에도 돈을 쓴다니까요. 요 위에도 돈을 쓰는데 둔촌주공처럼 건물 짓다가 공사 수도하는 바람에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죠. 그러면 만약에 비료율이, 그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비료율이 없는데, 무상지분율인데, 비료율이 툭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원래 둔촌주공 지을 때 그 강동에 있거든요. 그게 강남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라고 하거든요. 만 몇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많아요, 그게.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툭 떨어져 버린 거야. 지금처럼. 지금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미분양이 막 속출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줄어버린다? 이게 줄이잖아, 이게. 그 뭐가 증가했어요? 이 증가했잖아, 폭발적으로. 그죠? 그걸 비례로 따지면 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처분 계획이 끝나가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툭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비례율이 만약에 내 재산 평가가 8억이었거든요. 그 비례율이 관리 처분 계획 할 때 비례율이 140%였다니까. 그죠? 그러면 3억 2천의 이익이 있어요, 내가. 맞습니까? 그죠? 근데 비례율이 어떤 연유로 120으로 확 줄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얼마? 8, 2, 16, 1억 6천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손해를 봐요? 1억 6천의 손해가 있잖아. 근데 누구는요, 재산이 1억이야, 1억. 이 양반이 140%일 때는 얼마요? 4천이죠. 120%면 2천이죠. 그러니까 얼마 줄었어? 2천이 줄었죠. 그러니까 비율이 떨어지면 누가 손해를 많이 보냐면 확정이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확정되고 나면 재산의 가치가 큰 사람이 금액적으로 큰 손실을 봐요.